먼저 첫 번째 여사가 이제 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인베스트먼트에서 그동안 투자 업무를 담당을 하시고 하고 있었고요. 컨텐츠 쪽 투자는 지금 목표로서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벤처 캐피탈로서 컨텐츠 쪽에 투자를 쭉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과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했다 연사를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기는 아주 한여름 같네요. 여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방안입니다. 투자 방안이라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든가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할까?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컨텐츠 쪽에 투자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아마 나중에 투자를 받으시고자 하는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디벨롭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립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컨텐츠 투자,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게 실질적으로 산업이라는 의미로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소규모로, 그 다음에 이쪽 컨텐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그 산업을 계속 유지를 해오셨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부터 컨텐츠 산업의 어떤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업의 형태를 조금씩 갖춰가기 시작했고 최근 한 10년, 10여 년 동안 정부의 어떤 중점적인 지원 사업들이라든가 지원 정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먹거리라는 관점에서 이 문화산업, 컨텐츠 산업이 점차 산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컨텐츠 투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00년대를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에는 소수의 벤처 캐피탈이 좀 제한된 컨텐츠 영역에서 시험적으로 좀 투자를 해본 경험들이 이제 다였던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벤처 캐피탈들은 이제 IT 쪽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일반 제조업 쪽에 투자를 주로 했었지 이런 문화 컨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산업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산업적인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전의 투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다면 이 이후의 투자들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들이 본격적으로 콘텐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수의 조합들, 펀드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점차 다양한 콘텐츠의 투자가 시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또 시장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게임을 전문적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내지는 공연 이런 전문적인 콘텐츠 분야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이 생기면서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전문성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투자 부분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투자 기관들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생기면서 아마 좀 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벤처 캐피탈이라는 곳이 컨텐츠 산업에 투자를 하느냐? 아마 벤처 캐피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크게 생소하지는 않으실 텐데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쉽게 말하면 모험자본입니다. 모험자본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기업의 일정 금리를 취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흔히 말하는 은행 같은 그런 안정적인 어떤 투자가 아니라 이 회사는 아주 뛰어난 기술력과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자본력이 부족하고 재무 구조가 취약해서
일반 시장에서는 자본을 구하기 되게 어려운 기업들. 그러나 이 기업이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의 이익을 저희한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업들한테 투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 미국에 많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벤처 캐피탈 벤처 기업들이 다 그 하나의 자본이 기반이 되는 건데 이런 모범 자본입니다. 벤처 캐피탈. 그럼 이 모범 자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자를 찾게 되죠. 하이게인의 어떠한 그런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 산업은 벤처 캐피탈이 찾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위험한 부분들이 있죠. 흥행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 성공을 하면 아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실패를 하면은 원금도 채 회수를 못할 정도의 실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콘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잘된 콘텐츠가 기반이 돼서 다양한 2차, 3차의 콘텐츠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그 전체의 그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하나의 그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벤처 캐피탈 모범자본하고는 궁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본격적으로 콘텐츠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서 문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자체를 벤처 캐피탈로부터 많이 만들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로 인한 환경이 또 벤처 캐피탈이 다수의 콘텐츠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벤처 캐피탈의 콘텐츠 투자는 어떠했느냐? 간단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벤처 캐피탈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찾습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공연, 음악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죠. 그러면 저희한테 투자를 받은 콘텐츠 제작사들은 이제 투자를 받은 자금으로 콘텐츠를 완성을 하고 그걸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 내놓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영화를 다 만들었으면 개봉을 해서 박스오피스의 어떤 스코어로 나타날 것이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익들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시장에 공개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을 저희가 투자한 비율만큼 다시 회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컨텐츠 투자의 흐름이고요. 근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의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단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에 단발성 투자가 현재까지는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입니다. 한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에서만 투자를 하고 모든 투자를 종료를 시키죠. 그리고 다소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투자를 해서 이 컨텐츠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벌임으로써 수익을 더 올릴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그거는 제작사 또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의존을 하고 창업투자회사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은 그네들이 한 어떤 결과에 따른 회수만을 기대를 하는 다소 좀 수동적인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재무적인 투자입니다. 재무적인 투자는 저희는 단순히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 따른 이익만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을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무적인 투자로만 이루어지고 사업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컨텐츠 투자는 이러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실 수 있는 것만 제가 잠깐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타짜나 해적 같은 영화에 제가 투자를 했었고요. 뽀로로 극장판이라든가 기타 많은 애니메이션 공연 쪽에 투자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쭉 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젝트는 단 하나의 프로젝트의 투자로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나중에 어떤 수익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올리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 단발적인 투자였고
그리고 다행히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했기에 저희가 어떤 수익을 올린 부분도 있지만 성공을 못할 경우에 저희는 고스란히 그 손실을 또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투자는 보다 좀 소극적인 투자 내지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좀 어려운 그런 형태의 투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 환경이 이제 많이 변했죠. 과거의 컨텐츠 환경과 지금의 컨텐츠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불과 10년,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는데 그 가장 큰 변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ICT라는 말을 썼던데 이제 과거에 이제 IT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 ICT 기술의 발달이 이 컨텐츠 환경을 상당히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이제 하나 유통에서의 변화가 있겠고 제작에서의 변화가 있겠는데 유통에서의 변화는 상당히 빨라졌죠. 과거에는 영화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는 내가 비디오를 빌려서 보거나 아니면 명절날 텔레비에서 뭐 특선 영화를 방영을 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솔직히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화가 끝나면 바로 IPTV나 케이블 TV나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죠. 그리고 텔레비에서 보는 부분들을 별 시간 차이 없이 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이제 텔레비전에서 본방사수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본방사수의 의미가 크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엔스크린이라는 부분이죠. 과거에는 영화는 극장에서, 드라마는 TV에서 좀 제한적인 스크린에서 됐는데 이제는 엔스크린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스크린에서 컨텐츠들이 공급이 되고 그 공급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을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스마트 환경으로 변했죠. 모바일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컨텐츠를 내가 공급을 받는 부분은 특히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신문이나 그러니까 영화나 TV는 내가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있건 심지어는 한국의 컨텐츠를 미국에 있건 일본에 있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볼 수 있다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컨텐츠 업계에서는 커다란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의 차원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과거는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하고 사람이 직접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디지털화가 됐습니다. 가장 큰 효과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나 영화의 어떤 특수 효과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한 콘텐츠를 개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꾸 거꾸로 하기. 그 다음에 아주 퀄리티가 높은 하이 퀄리티의 콘텐츠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IC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콘텐츠 전체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과거에는 콘텐츠를 왜 투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OSMU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원소스 멀티유즈만으로는 이 환경에서 사업을 벌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랜스미디어라는 게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유즈는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성공된 컨텐츠를 가지고 그 컨텐츠의 내용을 다른 형태의 컨텐츠로 제작을 하는 부분들이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한다면 트랜스미디어라고 한다면 하나의 전체의 커다란 세계관이 있을 때 그 전체의 흐름에는 변하지 않게 각각의 작은 플롯들이 형성이 되고 각각의 작은 스토리들이 또 다양한 컨텐츠 형태로 재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되는 시간 자체가 되게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의 컨텐츠 투자라는 관점은 OSMU를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관점도 물론 봐야겠지만
이 트랜스미디어라는 부분들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무시하고 가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쪽 컨텐츠를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전 원래 그 전기공학을 했습니다. IT를 했었고 컨텐츠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많이 보고 영화 극장 많이 가고 그런 관심을 갖다가 IT 쪽 투자를 일부 투자업을 종사를 하면서 왜 콘텐츠는 이런 투자 쪽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심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OSM이다, 트랜스미디어다 이런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OSMU와 트랜스미디어의 차이가 뭘까라는 고민을 되겠는데 솔직히 이거는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어떤 사업의 전개 방법에 따른 어떤 차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원소스 멀티유전 하나의 중요한 원작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작이 성공을 했을 때 이걸 게임으로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대표적인 예로 해리포터가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해리포터가 소설로 성공한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게임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성공한 원작의 스토리 자체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따다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한다면 트랜스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세계가 있는 거죠. 커다란 세계에 예를 들어 해리포터로 예를 들자면 해리포터 판도 있고 헤르미온느 판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각각의 주인공들이 주인공별로 또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을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 형태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거를 한 군데로 어떻게 묶느냐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트랜스미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 배트맨이라는 게 있으면 배트맨의 기본적인 내용 갖고 영화를 만들 때 배트맨의 어떤 다른 이야기 그게 뭐 조커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나온 뭐 형사의 얘기도 돼서 그 얘기를 별도의 드라마로 만들 수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같은 경우가 영화로 있지만 거기에 실드라는 데들은 미국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파트는 게임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각의 콘텐츠 스토리는 또 별개의 스토리면서 형태가 좀 다 다른 거죠. 근데 이것들이 결론은 하나의 시너지로 엮어서 전체적인 사업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시너지 역할들을 일으켜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소스 멀티 유즈를 활용하면서 이게 사원적으로 시너지 작용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있었습니다만 이 시너지 작용이 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더 시너지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로 시도가 되고 그게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하는 관점에서 OSMU와 트랜스미디어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OSMU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극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성공한 컨텐츠가 있는 거를 다른 컨텐츠로 확대를 했을 때 여기에 투자할까 말까의 걱정 아니면 그냥 처음 투자하는 컨텐츠가 성공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 컨텐츠로 갔을 때 또 투자를 할까 말까의 결정. 근데 처음 투자했던 컨텐츠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뭐 OSM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좀 소극적인데 트랜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미디어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OSM은 원작이 실패하면 다음에 2차, 3차의 컨텐츠가 나올 확률이 적죠. 근데 트랜스미디어는 비록 드라마가 흥행이 별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영화가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게임이 잘 돼서 다시 영화를 재조명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극적이란 말은 좀 반대로 보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를 기반으로 내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트랜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OSMU보다는 좀 더 크다. 그 다음에 OSMU 같은 경우는 좀 재활용이 아닌가라는 차원입니다. 하나의 잘된 아이템을 조금씩 변경을 시켜가면서 사업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고 된다면 제가 볼 때 트랜스미디어는 하나의 재창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스 멀티 유즈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부분적이고 분할적이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그 다음에 부분적인 투자였습니다만 트랜스미디어의 투자는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로 전개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 OSMU 부분들은 뭐 시너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시너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시너지는 앞에서 성공한 거에 의한 후방 효과로 그 다음 컨텐츠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사업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구조라고 한다면, 트랜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상호 컨텐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서로 간의 시너지를 맞교환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더 OSMU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큰 그런 투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OSMU는 당연히 신경을 쓰지만 이런 트랜스미디어를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스토리 전개가 어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에 부합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구조들이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미디어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따왔습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출처를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출처를 못 알아봐서 그냥 무단 표절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앞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좀 투자를 검토하는 관점에서는 좀 더 이제 머리가 아파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는 하나의 스토리만 충분히 습득을 하면 되겠지만 앞으로의 이제 투자는 어떠한 커다란 그 분례에서의 스토리와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적인 스토리를 다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상호 어떻게 연계가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암만 그 좋은 스토리라 하더라도 이게 내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상당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는 분명히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는 내가 만화로 해야지 이거를 영화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상당히 안 맞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각각 맞춰갈 거냐라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투자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 그럼 투자 검토를 하는 검토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단일 컨텐츠를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검토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누가 제작을 하느냐, 참여하는 인력들이 어떻게 되느냐, 영화 같은 경우는 배우가 어떤 배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감독이 누가 감독을 하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류 배우가 오느냐, 작가가 누구냐, 그런 어떤 각각의 요소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개별 컨텐츠 분야에 대한 핵심 요소만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하면 됐고, 원소스 멀티 유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각각의 컨텐츠에 대해서만 검토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의 환경에서는 이게 개별 컨텐츠가 아니라 통합된 컨텐츠 전체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또 개별적인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고, 각 개별 컨텐츠에 대한 핵심 요소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컨텐츠가 어떻게 상호 간의 시너지를 낼 것이냐, 그 전략이 과연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이 됐느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컨텐츠 간의 최적화된 사업 연계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어떤 투자 방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과거에는 어떤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만 했다면 이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복합적인 멀티 프로젝트를 어떻게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숏텀의 투자가 아니라 롱텀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 투자가 아닌 메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 재무적이라기보다 사업적인 투자, 내가 직접적인 비록 투자자의 입장이지만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좀 이런 적극적인 사업적 투자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디어와 OSMU라는 부분들은 분리할 게 아니라 같이 안에 혼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OSMU나 트랜스미디어가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융합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이게 분화라는 관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둘을 어떻게 잘 섞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각각의 콘텐츠는 또 세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 분화를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따른 투자들을 도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찾다가 그냥 구격다짐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데 그 OSMU나 트랜스미디어의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둔 작품들이 요즘 유행하는 미국의 그래픽 노블, DC 코믹스라든가 마블의 그런 히어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도 히어로죠. 근데 제가 왜 이걸 찾았냐,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는 거를 과거에는 낚시라고 보면 되죠. 내가 좋은 컨텐츠 하나, 좋은 물고기를 하나 낚는 것처럼 낚아야 한 번에 한 마리씩. 낚시란 관점으로 봤다면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제 그물을 쳐야 됩니다. 그물을 쳐서 이런 커다란 어군이 있다 그러면 이 어군에 내가 그물을 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야 되는, 그게 지금의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의 투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물을 찾다 보니 스파이더맨이 생각났고, 그 찾다 보니 이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파란색 점이 있죠. 그게 하나의 세분화된 별도의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빨간 게 다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컨텐츠들이 단독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전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죠. 좀 꿈보다 해보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좀 양해를 구해서 잠깐 써도 되냐 했더니 홍보 열심히 해달라고 얘기해서 썼는데 이건 아직 시장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부 조금씩 노출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그 기반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둘은 외계에서 온 쌍둥이 형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음악과 스토리를 기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웹툰으로 지금 좀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실질적인 음악을 가지고서는 공연으로 실제 라이브 공연으로 지금 이끌어낼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을 실시간으로 진행시킬 예정이 있고, 방송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기존의 스토리에서 약간의 각각 외곽에 있는 또 서브 캐릭터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뒷단에 있는 다른 얘기들을 각 컨텐츠에 맞게끔 별도로 세분화해서 사업을 전개를 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그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좀 컨텐츠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험적으로 시도를 해보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겠지만 결과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저희가 또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해야 될 방향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혹시 뭐 조만간에 이제 시장에 나오면 아 이게 그때 나왔던 그거구나 하면서 좀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어쨌든 컨텐츠는 재밌어야 됩니다. OSMU가 됐던 트랜스미디어가 됐던 어떠한 전략이 됐던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 컨텐츠가 성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커다란 세계관이 상당히 재밌고 그 세계관에서 나오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재미있게 얽혀 있다면 이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와 높은 성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는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쭉 얘기가 상당히 지루하기 때문에 끝에 약간 좀 웃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방법도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자꾸 이제 뭐 선진국, 미국에 대한 미국 컨텐츠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컨텐츠 하나가 뭐 수억 불을 벌더라.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들여다 놓고 보면 상당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디어라는 표현을 좀 안 써서 그렇지 예전부터 상당히 트랜스미디어의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금의 환경 자체는 이런 트랜스미디어의 투자 전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제작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환경이 제작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당 책임진 시간까지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일단 끝나고 혹시 질문사항이나 있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